안녕하세요. ETS 토익 리스닝 프랩북 리스닝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유진 강사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벌써 오늘이 레슨 5네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펄2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펄2 굉장히 어렵죠. 자, 펄2의 구성 혹시 기억나세요? 11번부터 40번까지 총 30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질문을 듣고 ABC라는 3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골라내는 구성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형태는 다 알고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도 굉장히 어렵고요. 펄2 자체는 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패닉 상태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당황해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Part 2 이번에 레슨 5부터 시작을 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서 시험장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의문사 부분을 정리를 할 건데요. who 의문사, 그 다음에 which 의문사, 그 다음에 what 의문사, 그러니까 3가지 의문사 파트를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딴 데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who 의문사부터 설명드리면서 문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장에 가시면 who 의문사 굉장히 많이 듣죠. 정기 토익에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한 2개에서 3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who 자체의 의미는 누구냐라는 표현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야, 책임자가 누구야, 이런 표현들이 이제 who 의문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은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업무의 담당자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혹은 이제 문서나 기록 등을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이런 사람을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who 의문사를 대할 때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 자, 우선 첫 번째 정답 전략 보도록 할게요. 의문사는 첫 번째 단어 who,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who냐, when이냐, where이냐, what이냐, which이냐, 이런 표현들 의문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문사만 들으면 안 되고요. 뒤에 쫓아오는 주어와 동사 부분까지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두 번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불확실성 표현들 혹은 우회적인 표현들, 역질문들. 그러니까 내가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 잘 몰라요. 혹은 아직 결정 안 됐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표현들 정답 가능성 높죠.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es나 no의 표현 정답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생각을 할 때 yes나 no는 한국말에서는 이제 추임새 기능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되게 형식적인 거,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yes는 긍정, no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내가 누구야라고 물었을 때 네, 아니요, 이런 답변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셨을 때 흔히 우리가 이제 속어법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들었을 때 who가 들리면 A번에 만약에 yes로 시작하거나 no로 시작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답 전략 4번째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담당자를 물을 때, 그러니까 인칭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녀냐, 그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칭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접목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파트 2에서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같은 발음이 등장하거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비슷한 발음들이 등장했을 때 정답으로 유추해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함정들은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서 시험장에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 및 응답 패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who라는 의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who won. 누가 받았니? 누가 이겼니?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Employee of the Year Award가 되니까요. 올해 우수 사원상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올해 직원상을 누가 받았니?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에 제가 후에 표시를 해드렸죠. 누구?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 이름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답변에 처리할 때요. Mr. Wilson. 사람을 바로 주죠. 이름을.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정답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 직책 조직명이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직책이나 부서가 혹은 기관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who's supposed to. 여러분들 be supposed to 부정사 형태 알고 계시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바로 회의를 갖다가 누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니? 이 질문의 포인트는 우선 who라는 의문사가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ll of the managers, 모든 관리자들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직책이라든가 부서라든가 약간 포괄적인 단위로 빠져도 정답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불확실성 표현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who's going to, be going to는요, 엄밀히 따지면 미래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재무부장으로 누가 승진할 거냐, 누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답변 볼까요? 제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식으로 읽을 때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솔직히 우리가 불확실하게 답변하는 표현 중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행사가 어디서 열릴 거야?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언제 열릴 거야?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이런 표현들은 전기토 시험장에서 굉장히 정답률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한다?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 표현입니다. 이거 잘 암기해 주세요. 자, 우회적인 표현들이 있죠. 이때 in charge of 여러분들 많이 암기하셨던 구문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이란 표현이고요. 자, 지금 이제 사무용품 오더 주문을 갖다가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물어보라라는 표현에 ask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죠. 에릭에게 물어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우회적인 표현으로 정답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 이름만 기대해도 안 되고요. 너무 이제 직책만 기대해도 안 되고 너무 부서만 기대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표현들, 우회적인 표현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질문.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패턴이 될 수가 있는데,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질문의 형태도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정답의 사례가 많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요, Who should I talk to?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이 질문의 포인트는 to까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 이 표현들은 전기톡에 많이 나오죠. Who should I talk to? 요 구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답변해 보시니까요. 부장님에게 이메일 못 받았어? 라는 표현이죠. Didn't you get an email?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사실상 상대방에게 답을 줘도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는 역질문의 형태로서 정답으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두셔야지 Part 2를 접근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ETS 예제, 교재 103쪽이죠. 요거 문제를 좀 바로 풀어보면서 적용을 좀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 많이 체감하는 게 이제 11번부터 40번까지 풀 때 초반에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됐을 때 내 스스로 교만하다 보니까 귀가 싹 닫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패닉 상태가 이제 A번 들었는데 아니야. B번 들었는데 아니야. 좋아. 이제 C번이 정답이겠지 했는데 C번이 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바로 이제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항상 첫 번째 문제를 풀던 두 번째 문제를 풀던 그 전에 그 후의 문제들을 예상하지 마시고 늘 이 문제에 내가 충실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후 의문사 부분이죠.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o was in your office this morning? A. In the other building. B. I have time tomorrow. C. My manager, Mr. Lau. 정답 찾아내셨어요? 굉장히 이제 예제 자체는 좀 쉽잖아요. 자, 우선 이제 who 누구였어? That was in your office.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라는 표현입니다. 언제? 오전에. 근데 우리가 A번을 봤을 때 in the other building. 여러분들 지금 질문의 포인트는 who라는 의문사잖아요. 누구냐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C번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나의 매니저. 이름까지 언급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거저주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who라는 의문사에서 직책 나오고요. 사람 이름 나온 전형적인 틀의 예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체크업 테스트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점검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1번과 2번을 연속해서 풀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풀 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who라는 의문사 자체는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과 직책, 부서, 기관명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표현들, 우회적인 표현들, 역질문의 형태들까지 가능성을 쭉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바로 연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Who's in charge of planning this event? A. That was the plan. B. One of my colleagues is. C. Yes, if you can. Number 2. Who signed the letter? A. In the cabinet. B. A couple of times. C. Ms. Jin did.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1번 스크립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선 who라는 의문사를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가 키워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in charge,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이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이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행사를 갖다가 계획하는 사람의 담당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A번에 보시면은 여기에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중복음의 함정이 등장을 한 거죠. 자, 지금 이제 플래닝 했을 때 플랜 그대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속기가 쉽기 때문에 빨리 드러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C번, 이런 거 정답 체크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후 의문사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을 절대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yes로 시작하는 이 표현 자체는 무조건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B번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담당한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B번 처리가 됐죠. 자, 그런데 in charge of라는 표현이 저희가 등장했을 때 특히 part 2의 후 의문사에서 굉장히 이와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요. 좀 점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담당하고 있는 in charge of 좀 위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밑에 be responsible for죠. 책임지고 있는 이란 표현들. 그 다음에 deal with,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take care of는 무엇을 돌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담당자가 누구야? 책임자가 누구야? 이 사안을 누가 다뤄? 이걸 누가 돌봐? 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질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고 1번의 정답 B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는 who signed the letter.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편지를 갖다가 누가 서명했니?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선 A번을 보시면은 in이라는 위치 표현을 줘요. 여러분들 A번 같은 경우는 위치니까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배울 where이라는 의문사가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A번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B번은 a couple of times, 한 2번 정도라는 표현인데 뭔가 횟수를 갖다가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서명했어? 라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몇 번? C번 처리가 된다. 사람 이름이 등장한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갖다가 후 의문사에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연관되어 있는 ETS 책 안에 있는 소중한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의문문의 필수 표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답변을 처리할 때 어떤 사람의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정답에서. 그러다 보니까 직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board members, 그러니까 이사진들, 임원진들을 갖다가 쓰는 표현이죠. 동의어도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pervisor, 관리자라든가 감독관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entrepreneur, 기업가, 사업가라는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세입자, tenant. 그러니까 약간 반대말로 좀 쓰는 구문이죠. 저희가 이제 그 landlord라고 해서 집주인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쓰는 구성인데요. 세입자, 그리고 집주인. land가 땅이고 원래 lord가 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신이다 해서 이제 집주인을 landlord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할 때 real estate agent라는 표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altor라는 표현들도 등장을 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재무상담가들. 그래서 financial consultant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들이니까 필수 표현들 꼭 암기 잘 해주시고 사실 108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따로 뽑아드렸으니까 책을 꼭 펼쳐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저희는 what 의문문의 형태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의문사 중에서 what 의문사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맞아요. what 의문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사 같은 경우는 기본 패턴을 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가고 있는 후 의문사와 굉장히 다른 구성이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표현이 붙냐에 따라서 의미 변화가 상당히 커요. 자, 그래서 우선 공식을 본다라고 한다면 기본 응답 패턴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이제 이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을 보자. 한번 전략을 짜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전략을 짜보면 what 다음에 이제 동사와 주어가 나왔을 때 요거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해두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와 관련된 답변을 사실상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불확실성 표현들, 우회적인 응답들, 후 의문사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요. 역질문, 정답, 가능성 있다라는 거 후 의문사에서도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동일 발음들, 유사 발음들, 연상 단어들, 오답 처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사 챕터를 정리할 때는 특히 정답 전략 3, 4, 5번에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응답 패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을 물을 때 우리가 what was the name? 이란 표현이죠. 그러니까 name과 what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갖다가 물었을 때 사람 이름에 관련된 표현을 준다라고 한다면 정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답변해 보니까 Mary might. 그러니까 Mary가 알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약간 돌려서 표현을 씁니다. 자,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What's the price? 이때 중요한 건 what과 price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일까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it depends on the size.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depend on 자체는 뭐뭐에 따라 달라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달라.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달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이어서 장소를 물을 때 what's the best place? 그러니까 최적의 장소, 제일 좋은 곳이 어디야? what 다음에 바로 뒤에 붙은 place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that's a difficult question.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얘기는 본인이 딱 즉답을 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밑에 보면 문제점을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거 대화할 때 맨날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볼 때도 what's wrong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복사기의 문제가 뭐죠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what's wrong with the copy machine 이란 표현이죠. 그랬을 때 it's out of paper. 여러분들 out of paper 종이가 다 떨어진 이란 표현이죠. 그러니까 종이가 다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주제를 물을 때 what topic 주제가 뭐야? 그러니까 뒤에 붙은 명사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t will be on time management.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관련된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때 on이라는 전치사를 쓸 때 특히 Part 2에서, Part 3에서, Part 4에서 그러니까 on은 자체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뭐뭐에 관한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간을 물을 때 What's the deadline? 마감일이 언제야? 이렇게 묻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week from tomorrow. 내일로부터 일주일 후요. 이런 표현들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와 자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테스트 예제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집중해서 풀면 되세요, 여러분들. What's the new vice president going to talk about? A. The goals for our department. B. Is that a new project? C. Please consider it. 네, 그러면 정답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니까요. What이라는 의문사 등장을 했죠. What's the new vice president going to talk about?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부사장이 뭐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거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goals, 목표죠.
우리 부서의 목표라는 표현입니다. A번 정답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 부사장이 뭐에 관련돼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상상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is that a new project? 그 새로운 프로젝트야?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는 please consider it. 고려해 주세요라는 표현인데 연결고리가 전혀 없죠. 당연히 정답은 A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제도 어렵고 의문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쉐크업 테스트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what이라는 의문사 기억하세요. 뒤에 쫓아오는 명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명사를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What do you suggest I do with the contract? A. That conference is in Shanghai. B. Has the client signed it? C. From the printing company. Number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airport? A. I'd take the train. B. Yes, it's very good. C. Next to the telephone.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자, 첫 번째. What do you suggest? 넌 뭘 제안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다 with the contract.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해? 라는 표현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B번, 역질문의 형태가 정답으로 처리가 됐죠. Has the client signed it?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그것을 벌써 서명했니? 라는 표현이 돼요. 역질문의 형태로 받아치는 구조로서 정답 B번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번에 보시면은 역시나 that conference is in Shanghai. 그러니까 사실상 상하이에서 저 컨퍼런스가 상하이 있어라는 표현인데, 열려라는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A번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도 printing company라는 단어를 갖다가 주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번과 C번은 연결고리가 없어서 정답 B번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역질문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어서 2번 바로 볼게요. 2번 이거 전기토익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봤을 때 What's the best way? 이때 get to는요. 여러분들 가다, 도착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공항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A번의 형태는 I take the train. 열차를 타겠어, 기차를 타겠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길을 물었을 때 내가 긍정과 부정의 답변을 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yes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next to는 뭐뭐 옆에라는 표현이죠. 위치를 물어보는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A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what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what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요. 이게 이래서 이게 정답이구나라고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본인 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저희는 이제 오늘 의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휘치 의문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기본 틀만 이해하면 정답을 의외로 또 쉽게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택사항이죠. 어느 것이란 표현이니까. 전기토익이 하나 정도? 빈출도가 막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뒤에 항상 특정한 명사를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명사가 뭐인지를 갖다가 좀 판단해서 정답을 골라내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짜봅시다. 휘치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와 관련된 답변을 처리하는 과정, 그것도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the one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이제 등장하면 특히 휘치라는 형태에서 굉장히 정답률이 높더라라고 저희가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he one의 개념 잘 확인해 주시고 yes나 no의 응답은 선택해야 되는데 정답 만들 수 없겠죠. 정답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역시나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발음이라든가 비슷한 발음들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은 정답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능한 응답 패턴들을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응답 구성이죠. 자, which 다음에 특정한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which room 이렇게 등장을 하죠. 어느 방 혹은 뭐 어느 회의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The conference room on the fourth floor. 4층에 있는 바로 회의실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 이제 답변을 처리할 때 우선 전치사 on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층을 나타낼 때 전치사 on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which of you.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중에 누가라는 표현으로 선택의 문제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Miss Kelly said she did라고 얘기를 하죠. 캘리스가 신청했다고 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Which is your desk? 어떤 게 너의 책상이니? 골라내는 형태죠. 그랬을 때 저희가 좋아하는 답변 하나 나왔네요. The one의 개념. The one by the window가 되니까 창가 근처에 있는 하나. 결국에는 그 책상을 갖다가 받을 때 그대로 받지 않고 the one의 개념을 써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예제 문제를 좀 풀면서 감을 키울 건데 which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잘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which 자체는 선택의 문제로 좀 빠지죠. 그러니까 의문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답변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which 뒤에 쫓아오는 특정한 명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뭔지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 구성 패턴이 있었죠. The one이라는 개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그 중복음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연상 단어라든가 혼동음들 이런 것들은 잘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Which paint color did you choose for the waiting room? A. He didn't see the memo. B. A shade of pale green. C. I don't mind waiting. 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hich paint color, 그러니까 어떠한 페인트 색상을 얘기하는지를 물었죠. 자, 그랬을 때 그 대기실에 어떠한 색상의 페인트를 네가 결정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의 구성인데요. 이제 pale green이라는 표현은 이제 옅은 녹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때 쉐이드는 이제 색조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옅은 녹색빛 이런 식으로 답을 처리해서 B번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번 같은 경우는 그가 메모를 못 봤어. 이거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waiting 그대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리지 않고 좀 드러내신다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는 두 문제 풀어볼 건데요. 1번과 2번 이제 연속해서 풀어볼 겁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좀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Number 1. Which region reported the highest number of car sales this quarter? A. Many more than we expected. B. We just hired a new executive. C. The Northwest sales team sold the most. Number 2. Which man is the Director of Cultural Affairs? A. The one in gray. B. A formal affair. C. From different countries. 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형태는요. which reason.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차량을 갖다가 이제 판매하는데 이번 분기에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인 바로 지역이 어디인지를 골라내는 그죠? 선택의 문제로 빠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선 C번의 형태가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지역명이 나오죠. Northwest니까 북서쪽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북서쪽의 sales team, 영업팀이 sold the most, 가장 많이 판매했다라는 표현에서 지역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주는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이제 C번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many more than we expected.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았어 라는 표현인데 A번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Which region? 어떠한 지역, 어느 지역이야 라고 물었기 때문에 A번 정답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executive, 이사 임원을 hired, 고용했어 라는 표현인데요. 자, 사실상 이제 누구를 고용했는지를 물어본 건 아니었죠. 정답 C번. 형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which man.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director. 여러분들 director는 회사에서는 이사급, 부장급. 그러니까 약간 단위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cultural affairs가 등장을 하니까 문화 담당 부서의 이사가 어떤 남자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답 A번 처리가 되죠. The one. 우리가 좋아하는 정답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회색빛의 옷을, 그러니까 회색 양복을 입은 저 사람이란 표현을 썼을 때 A번의 형태가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번 보시면 역시나 같은 단어 뭐가 나온다? affair 그대로 나오죠. 이런 거 바로 드러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from different countries 다양한 그죠? 다양한 나라로부터라는 표현인데 지금 B번과 C번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서요. 당연히 정답은 A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은 의문사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혼동이 될 수 있을까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must know 섹션에서 복습을 좀 잠깐 해볼까요? 서머리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후 의문문은요. 긍정과 부정의 답변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의문사, 동사, 주어 꼭 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표현들, 우회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역질문의 가능성들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같은 발음이 나오거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비슷한 발음이 등장을 하면 오답률이 높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what 의문문. 이거 어려웠죠. 이거는 나올 때마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what 같은 경우는 동사, 주어 놓치지 말고요. what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특정한 명사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명사를 좀 포인트로 잡아서 답변을 취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이제 역질문이라든가 우회적인 표현들, 불확실성 표현들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which 의문문. yes나 no의 표현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런데 which 다음에 명사가 등장하면 그 명사를 들으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답 중에서 또 one의 개념이 등장을 하면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part 2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레슨들이 남아져 있죠. 여러분들 취약한 부분들을 꼭 제가 보완해 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슨 6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